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산이 경치도 좋고 인삼도 유명하고 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도 어, 금산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이쪽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미션 펀드에서 한국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원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미션 펀드는 금산하고 안양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미국 지사 팀이 있습니다. 미션 펀드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 원화하고 달러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이제 팀이 따로 있고요. 그 미션 펀드 금산 센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그 CEF는 그 2019년에 그 스리랑카에서 어린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종환 목사님께서 그 미션 펀드에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모금을 해서 이렇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 국제 CEF하고는 이제 성경 지원 쪽으로 협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대표님께서 지난 봄에 이제 미션 펀드 센터 방문해 주셔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 대해 소개를 좀 받았고, 그리고 국내 6천 명 어린이 전도하는 교사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전해 주셨는데 되게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사역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뭐 이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워낙 오래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션 펀드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함께 이제 모금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로 시간을 들었는데요. 50분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10분간 쉬고, 그리고 또 한 5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질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실 이렇게 2시간인데 이전에 미션 펀드를 이제 이미 아시고 미션 펀드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하신 지회도 있고, 그리고 처음 미션 펀드를 이제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이제 뭐 지회 획기적인 모금에 대한 길을 찾았다. 그러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션 펀드가 특별히 이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모금 파트너로서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라도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모금에 대해서 어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미션 펀드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쪽에 통해서도 이제 지회 모금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논의하시고 상의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어린이 전도협회가 그 미션 펀드에서 좀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또 미션 펀드도 단체 모금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단체 모금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좀 길을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펀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그 미션 펀드는 2014년도에 이제 모금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후원금이 700억 정도이고 가입 회원이 14,000명 정도. 그다음에 모금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후원 페이지를 프로젝트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모금 프로젝트가 한 1만 1,000여 개 정도 모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미션 펀드는 사실 호산나 넷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호산나와 원바디와 함께 한 몸으로 사역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KWMA 그 협력 기구이면서 그 주요 교단과 선교 단체와 함께 모금하는 채널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션 펀드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금 지원이고, 성경 지원, 응급 지원,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모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지회에서 어떻게 모금을 할 수 있을지, 또 개인 지회 간사님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후원을 받고 모금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션 펀드가 원래 이제 IT 사역 단체예요. 미션 펀드도 선교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기독교 선교 단체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션 펀드가 시작된 게 이제 IT 사역 단체니까 해외에 계신 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는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기아 대책이라든가 어떤 이제 NGO 단체들은 후원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만의 어떤 후원 플랫폼이라는 게 없었을 때라서 이제 그 후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후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모금할 수 있는 페이지죠. 그걸 만들어서 한 4년 정도 이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미션 펀드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입하고 둘러보시고 뭐 후원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주로 모금이 잘 되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 그것도 좀 젊으신 분들,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IT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모금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도 익숙하지 않고 좀 모금에 대해서도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후원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모금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돼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제 분명히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재정이 필요하고, 누구나 그 재정들을 쉽게 모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담 팀을 좀 연결해서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5년 전부터 모금 지원 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요즘은 카톡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음성 통화도 가능하니까, 그 모금 지원 팀에서 지난 5년 동안 그 이제 크리스찬 선교사, 목회자, 또 사역 단체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 후에 이제 모금을 도와드리는데 한 6천여 명 정도와 상담을 했어요. 모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모금을 이제 도와드렸는데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1,200여 명 정도 이제 모금 지원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했고, 한 50억 원 정도 모금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션 펀드가 전체 모금액이 작년 한 해 1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30% 정도. 그 이분들은 나는 모금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션 펀드에서 하라는 것만 할게요. 그래서 맡긴 거죠. 이제 후원 페이지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뭐 지인들을 통해서 모금하는 방법이라든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따라갈게요라고 해서 모금하신 분들입니다. 그 미션 펀드에 주로 이제 모금하시는 분들이 선교사,
그리고 개척교회 또는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자, 그리고 사역 단체,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선교사, 목회자, 단체 중에서 모금이 가장 잘 되는 파트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요? 네, 선교사가 모금이 제일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선교사는 후원을 받아야지만 사역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죠. 선교사 본인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후원자들도 후원을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금을, 이분들도 모금이 낯설어요. 모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모금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미션 펀드의 70%가 선교사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사역자들이 다 그런데, 일시 후원보다는 정기 후원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 후원을 원하시지, 뭐 그냥 일시로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금한 평균액이 월 47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월 모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10% 내외이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모금이죠. 온라인 모금을 100% 이것만 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 본인이 이제 후원도 받으시면서 온라인 모금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매월 한 47만 원 정도 평균, 많이 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정도 모금을 하세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목회자분들이 계신데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은 선교사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은 후원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보다는 후원받고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좀 선교사는 당연히 후원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는 내가 후원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근데 사실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자립하기 전까지는 도움이 필요하고 당연히 후원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아예 개척 전부터 이제 목회자 생활비, 사역비는 모금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예배 장소도 카페나 공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생활비와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3년 정도는 그냥 목회만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원 받는 것도 이렇게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이 미션 펀드 통해서 이제 모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선교단체 사역 간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만 이제 개인 후원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체 모금이 있습니다. 단체 모금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단체 모금이 먼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모금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본인이 담당자예요. 근데 단체는 단체에서 모금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금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모금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 실적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담당자라는 거는 이제 펀드레이저죠. 다른 말로 하면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담당자이죠. 두 번째는 잠재적인 후원자를 개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자, 선교사와 목회자 그 개인 모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모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해보느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개인 모금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맥도 물론 필요하고 이렇게 온라인에 보여지는 사진, 스토리 다 중요합니다. 지인들과 관계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본 경험으로는 지인들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후원을 하는 분들은요, 사진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후원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후원을 합니다. 내가 이 선교사를, 이 목회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단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내가 아는 지인분들이 한 2,000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2,000명한테 이제 온라인 후원 페이지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뿌리는 거죠. 보내드리면 모금이 잘 돼야 되는데요. 지인분들이 100명만 있는 선교사보다 모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지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이제 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이제 모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선교사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사역자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를 이제 모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생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시죠.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모금을 하시는데 이제 한 미션 펀드 통해서 이제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모금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월 한 2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왜 이렇게 모금이 잘 되나 이렇게 좀 봤더니 평소에 지인분들하고 또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가지신 거죠. 뭔가 이렇게 일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도 제목도 가끔씩 공유하고, 근데 주로 그분이 후원하는 분들을 누구였나 살펴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나를 만나고 거쳐갔던 사람들. 근데 그분들하고 관계를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가끔씩 전화해주고 가끔씩 만나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원을,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후원하는 거는 큰 금액을 후원하지 않아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개인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도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인들하고 평소 관계를 살뜰히 챙겨라,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미션 펀드 오늘 이제 지회별로 모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회에서 어떻게 모금을 할지에 대해서 좀 듣고 좀 전략도 좀 세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금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모금은
모금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모금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모금하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후원 툴도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후원 툴은 그냥 미션 펀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후원 툴이니까. 그러면 모금하는 사람과 후원자, 컨텐츠, 그다음 미션 펀드 후원 페이지, 이 네 부분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자연적으로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션 펀드 통해서는 누구나 쉽게 모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 어떤 성도분도 이제 모금을 하세요. 교회에서. 자기는 그냥 일반 사역자도 아닌데 미션 펀드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이제 액세서리 만드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냥 무료로. 그래서 재능 기부죠. 해서 오신 분들 통해서 이제 이 온라인 후원 페이지를 본인이 만든 그걸 이제 보여주고 돈을 내지 말고 이쪽으로 후원을 하시면 100% 선교에 사용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15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러니까 모금은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또 틀을 좀 깨는 시간인데요. 모금의 명분과 핵심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후원 다 받아보셨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금은 일반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결혼식도 사실 모금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는 지인들, 그죠? 컨텐츠는 결혼이죠. 와서 축의금도 내고요.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 모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 모금. 그래서 이 모금을 할 때는 사역 중심이나 단체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잖아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어린이 전도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 어린이 교사들을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죠? 어린이죠. 그리고 교사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모금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온라인 후원 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만드실 때 거기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글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후원하실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쓰면 주로 내용들을 이런 걸 적으세요. 자, 우리 단체는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의 간사분들이 계시고 우리 단체에서 하는 일은 뭐 새소식반과 새소식반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이렇게 좋은 변화들이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쭉 쓰세요.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단체에서 이번 달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쓰세요. 자, 그러면 후원하실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쭉 읽다가 끝까지 안 읽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돕고 싶어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이를 전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린이를 전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또 심각하고 또 이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한 명의 어린이가 어떻게 전도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이후에 성장해 가는지, 또 어린이를 한 명 전도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듣고 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체 취지와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아무리 멋있게 설명을 해도 후원자분들이 감동해서 후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TV나 온라인 방송 같은 데서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무슨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눈물 흘리고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후원 또는 모금을 할 때는 일 중심, 사역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글과 사진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글도 가급적이면 굉장히 쉬운 단어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제 후원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모금을 통해서 단체 운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체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근데 모금하는 단체나 또는 이제 사역자분들은 이게 사역을 위한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후원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단체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모금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기 위한 겁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진과 내용들을 구성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자,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내용을 후원 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서 후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잠깐 읽어볼게요.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다양한 만남과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찾으시는 애절한 마음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그곳 일본에 보내신 것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다 한 문장입니다. 단문으로, 짧은 여러 가지의 단문으로 쓰시면 좋고요. 그냥 미사여구나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단어나 설명들은 이렇게 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뉴스 기사 내듯이 그냥 단문으로 짧게 이렇게 적으시되 사람을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적으시면 후원하는 분들이 쉽게 읽고 거기에 감동해서 쉽게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지회에서 소식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게 한번 지인분들에게 또는 회원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2달,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전해야 될 텐데, 그때 글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의 사명과 사역 대상, 그 포지셔닝, 역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션 펀드 통해서 모금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실 텐데, 그리고 또 익히실 텐데, 이 방법으로만 모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회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금 방법들을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전략을 찾아서 이제 모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사진과 글 내용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가 관심을 보일 만한 컨텐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또 모금이 잘 되는 케이스는 다양한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후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후원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조금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이제 필요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변화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를 담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어린이 전도협회 모금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하면서 제일 좋은 컨텐츠가 어린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 복음을 전한 어린이 중에서 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어린이의 사진과 글을 그냥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소식을 올리고 그 소식을 이렇게 지인이나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냥 정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소식을 받아서 후원하는 분들은 한 10% 15%밖에 안 돼요. 해보면. 근데 한 2-3달에 한 번씩 또 보내면 그게 20% 되고 30%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도 후원까지 연결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일예지만 어떤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은 다 휴대폰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평균 한국에서 3시간 정도 휴대폰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을 손에서 못 떼죠. 현대인의 필수품이니까. 휴대폰으로 사실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쇼핑도 하고, 요즘은 이제 오픈 뱅킹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결제도 이제 쉽게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온라인 모금은 꼭 가져가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체 온라인 모금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잠재적 후원자 풀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라. 아까 단체 모금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모금 담당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잠재적 후원자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체에서 활동 또는 사역을 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회원도 있을 거고요. 어린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있을 거고요. 또 아이들의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모든 분들이 잠재적 후원자라고 열어두고 이분들과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꾸준히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모금하는 단체들이 다 이게 있어요. 처음에 회원들이 한 100명이었다고 치면 정기적으로 이 잠재적인 후원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내면 이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그냥 낭비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이 잠재적 후원자 풀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금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네, 그게 사실 자산이고 돈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후원 방법은 미션 펀드 통해서 하시면 이제 온라인 후원인데 카드 후원이 되고 계좌이체 후원이 되고 달러 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그냥 이제 미션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 3분의 1 정도 쓰시는 것 같고. 마이데이터 등록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고. 네. 그 최근 5년 동안 그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은행에서만 결제하고 은행에 가야지 뭐 자동이체를 걸고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오픈뱅킹이라고 은행에 이제 API라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앱이 있는데 그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비금융 업체들이 이 API를 통해서 엔드 유저인 개인들이 쉽게 결제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개인의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마이데이터라는 걸로 개인이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크리스천 단체들은 후원 방법이 옛날에는 주로 이메일로 이제 기도 편지 보내고 맨 밑에다가 계좌번호 하나 넣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후원하시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카톡이 거의 국민 앱이니까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죠. 그리고 휴대폰에서 바로 결제가 돼야 돼요. 바로 후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시스템을 그냥 미션 펀드 통해서 그냥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 소식 업데이트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정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정하시고 저희가 설문을 했어요. 후원자분들에게. 그러니까 미션 펀드 후원자가 한 10만 명 정도 계신데 설문을 했어요. 사역자분들이 보내주는 기도 편지를 얼마에 한 번씩 받고 싶냐 했더니 2달에 한 번씩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자주 또는 너무 뜸하게도 그렇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이죠. 소식을 이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사진을 담아서. 그리고 이제 모금은 가족, 지인, 잠재적인 후원자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줘야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매달 얼마의 후원금이 들어와요. 이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라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드리면 단체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단기 후원자가 아니라 장기 후원자로 3년을 넘으면 이제 장기 후원자라고 보는데 장기 후원자로 후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잠재 후원자 리스트인데 더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미션 펀드 통해서 이미 모금을 하고 계시는 지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금 지원을 통해서 모금하신 지회들도 있고 그냥 직접 모금하신 지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은 드렸었는데 혹시 한 5분 정도라도 사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연구위원 모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우연하게 모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원주주에서 미션 펀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우리 전도협회 훈련 받고 나가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미션 펀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제가 그분을 후원을 했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미션 펀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 훈련을 받은 분이고 제가 기도를 해드린 분인데 이렇게 기도 카드를 가져왔을 때는 제가 작정서를 안 썼거든요. 근데 미션 펀드를 또 그분이 보내왔을 때 그냥 제가 들어가서 또 후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미션 펀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차에 우리 여름성야학교 연구위원 모임에서 미션 펀드 이야기가 나왔고 원주지회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민수 간사님에게 미션 펀드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2022년
초였던 것 같아요. 미션 펀드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희하고 딱 2번 대대적인 모금을 날짜를 정해서 자 오늘은 미션 펀드를 모금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저도 한 60, 제가 아무나 보낸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후원을 할 만한데 우리 훈련 받은 분은 아니고 저희 친구 그다음에 친척들 우리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들도 거의 한 2시간 해가지고 저희가 미션 펀드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때 그 48구장가가 모금이 되더라고요. 48구자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48구자면 저희가 TC 한 번 하고 모금하는 구자예요. 그런데 뭐 이거 솔솔하게 괜찮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죄송한데 제가 좀 실망됐어요. 이 친구는 나한테 후원할 거다 생각했는데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후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그때부터 친구 모임을 가도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얘는 나한테 친한 척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했을 때 저희가 57구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캠프 하고 나서 막 캠프나 연합성경학교는 사실은 막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펀드를 올렸더니 거기에서 세구자를 해서 지금 한 61만 원 정도 그 정도 2022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지인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 훈련 받는 분 이외의 사람들에게 하기 좋은 게 미션 펀드였어요. 저 100구자 목표인데 아직 60% 도달했지만 오늘 제가 교육 잘 듣고 100구자 모금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지에 말씀하신 사례도 잠깐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네, 원주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전도협회 내에서는 좀 제일 빠른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대표님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내용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저도 이제 그 이메일로 이렇게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좀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하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사역자들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들도 이거 보내주면은 지인들에게나 이렇게 보내기가 또 후원을 요청하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85구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션 펀드로 보냈는데 미션 펀드로 후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계좌 이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100구자 정도 저희가 모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션 펀드만 보내가지고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부탁을 해가지고 보내면 더 이렇게 모금하기가 이렇게 좀 편하고 더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주로 대상으로 했냐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 그러니까 전도협회의 교육을 받고 또 전도협회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보냈지만 특히 자녀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한 구자, 2구자씩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반응들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그 분들도 해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미션 펀드로는 85구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보냈는데 부탁하지 않으면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하시는 곳들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내면서 항상 자녀 이름으로 좀 해달라. 또 전도협회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구자 정도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녀 이름으로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천 명의 그 선교사 목회자분들하고 상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금을 이제 했는데 동일한 말씀들을 하세요. 후원할 것 같은 사람이 후원을 안 하고 후원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하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소식을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모금 지원 팀에 리스트를 주세요. 근데 후원할 것 같은 사람들만 선별해 갖고 이렇게 주셨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그냥 내가 이제 지인들이 있고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만나고 싶고 약간 이런 사이이면은 이제 리스트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보내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후원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부탁드리기는 이제 모금을 할 때 후원할 것 같은 사람들이 후원을 안 했다고 실망하지 마셔라. 네.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예요. 카톡으로 이거를 받으시면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 이렇게 막 왔다가 이제 그냥 보고 나서 이렇게 바쁘면 깊이 못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후원을 많이 해서 이분들하고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후원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소식은 꾸준히 보내시면 좋다. 보낼 때 마음은 후원해 주세요라는 마음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사역 소식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후원을 나중에라도 하시니까. 그 어린이 전도협회 이번에 이제 연수회 때 소개를 한다 그래서 본부 모금을 진행을 했고요. 본부 모금을 하면서 그 미션 펀드에서 그동안 이제 후원하는 페이지를 프로젝트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페이지를 마침 이렇게 CF 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UI를 개편을 했어요. 개편하면서 응원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본부 모금을 이제 이걸 통해서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50분이네요. 네. 쉬는 시간이 또 중요하니까 그러면 10분간 쉬고 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